오늘 당신은 누구 생각에 미소를 지었고 어떤 생각에 아련해졌나요?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를 미칠 듯이 사랑하는 시간, K-pop 오타쿠학과입니다. 이번 주 K-pop 오타쿠학과 12회차는 응답하라 1세대 아이돌 팬입니다. 4세대 아이돌 이야기를 주로 하는 제가 어떤 이유로 1세대 아이돌 이야기를 하냐고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공식 인스타그램에 카페 토당님께서 K-pop 오타쿠학과 게시글에 옛날에 유행했던 가수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응답하라 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럼 1시간 동안 1세대 아이돌 SES 팬클럽 친구와 신화 팬클럽 신화창조였던 팬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핑크의 영원한 사랑, 잭스키스 예감, 베이비복스 우연 노래 듣고 만나요. 너에게 기대고 싶어 언제
네, 방금 듣고 온 곡은 핑클의 영원한 사랑, 잭스키스의 예감, 베이비복스의 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K-팝 오타쿠학과를 진행하는 뷰디입니다. 오늘은 응답하라 1세대 아이돌 팬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친구이자 신화 창조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ES 팬클럽 친구 출신이자 신화 팬클럽 신화창조 출신인, 저 본명을 얘기하나요? 본명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냥 본명 얘기하겠습니다. 별명을 준비해 오지 않아서. 네. 박누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리 씨 반갑습니다. 혹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청취자분들께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일단 그 K-팝 오타쿠
과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최근 그러니까 3세대 아이돌이죠. 네. 3세대 아이돌 팬들만 나오는 코너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인스타그램에 OBN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맞아요. 1세대 아이돌 팬들을 찾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내가 나갈 때가 됐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진짜 저도 사실 저는 3, 4세대 아이돌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1세대 아이돌을 저도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1세대 아이돌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토리를 올리게 됐는데 바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또 다른 1세대 아이돌 팬들이 계신다면 또 이렇게 여기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H.O.T나 그리고 저 그 게시글 올렸다가 한번 혼났었거든요. 왜요? 뭐지? 동방신기가 1세대에 있으면 안 된다. 2세대랑 같이 있어야 된다. 그쵸. 동방신기는 2세대죠.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좀 잘 알아보지 않은 이건 나의 실수다 하면서 막 고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세대 구분법도 한번 물어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어떻게 해서 SES랑 신화를 좋아하게 됐는지 뭔가 입덕 계기나 그런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저는 이렇게 TV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이런 대중문화를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저도 당시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나 노래 같은 걸 듣게 됐는데 제 주변 제가 사실은 1세대 아이돌 그러니까 시초라고 할 수 있는 H.O.T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좋아했던 건 H.O.T는 아니긴 하지만 그 H.O.T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한 서너 살 정도 많은 분들부터 이제 저보다 약간 낮은 그까지 이렇게 보통 그 H.O.T 세대로 묶이는데 근데 어쨌든 주변에 H.O.T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귀동냥을 하면서 요새 아이돌들이 저렇게 있구나 이렇게 보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H.O.T와 같은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새로운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을 내게 됐고 그게 1997년 11월 28일 SES였습니다. 그래서 SES가 데뷔를 하고 이렇게 그 친구들 통해서 SES라는 그룹이 나왔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SES가 되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충격적인 등장이었거든요. 노래도 진짜 엄청나게 좋았었고 이전에 그러니까 한국 가요에서 듣기가 힘들었던 그런 R&B 풍의 노래들이 많았고 무대나 그리고 막 너무 예쁘고 깜찍하고 막 이랬던 컨셉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 등장 자체가 혜성처럼 등장했던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좋아하게 되면서 팬이 되었고 SES 좋아하면서 이제 아이돌 그룹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신화도 같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SES가 이제 세 분, 바다, 유진, 슈 이렇게 세 분이 계셨는데 누구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 바다 언니를 제일 좋아했어요. 어떤 점? 일단 노래를 정말 잘해서 무대에서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무대와 곡 하나를 이렇게 좀 리드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막 파다 보면 맞아요. 파다 보면 이렇게 뭔가 캐릭터들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근데 바다 언니의 캐릭터가 엄청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그래도 약간 올팬의 개념이었죠? 네, 그때는 일단 1세대 아이돌까지만 해도 개인 팬보다는 올팬 개념이 더 강했고 올팬이면서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해 이 정도였지 나는 이 멤버만 좋아한다 이런 건 좀 없었어요. 그거는 약간 지금 세대와는 또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그 신화로 사실 넘어오면 좀 바뀌긴 하는데 SES 좋아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개인 팬페이지나 개인 팬클럽 같은 개념이 강하지 않았었고 그냥 3명 모두를 좋아하고 되게 일부러 팬들 역시도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다나 유진을 좋아해도 슈까지 같이 챙기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강했었어요. 네. 아니 팬페이지 얘기 나오다가 아까 팬페이지 하나 찾으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팬페이지였어요? 그 제가 SES 좋아할 때 SES 때까지만 해도 그 홈페이지, 팬페이지를 기반으로 팬들이 되게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팬페이지 중에서 제일 큰 팬페이지였고 저도 실제로 되게 많이 활동했었던 팬페이지였는데 그 주소는 forses.net이고 그래서 팬들은 줄여서 푸넷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페이지 계정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계정은 살아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 실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SES 상징색이 그 펄 보라색이었거든요. 이 페이지 그래서 이 푸넷의 지금 메인 페이지에도 보라색 바탕에 어떻게 써 있냐면 추억은 추억으로 묻어두는 걸로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아마도 당시에 이거 팬페이지 관리를 했던 운영을 했던 그 관리자였던 팬이 이렇게 남겨두고 계정은 계속 이렇게 살려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는데 약간 뭉클했어요. 네. 진짜 뭉클했어요. 네, 저도. 계정이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계정 운영비를 계속 어쨌든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누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팬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 메인을 남겨둔 것 같은데 그냥 괜히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푸넷 운영진 분들. 네. 그래도 그 계정을 안 닫은 거에 전 좀 더 감동 먹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하면서 이제 노래 하나를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 시간이 됐거든요. 네. 아직 우리 신화 얘기를 못했는데 신화 네. 얘기는 두 번째 코너에서 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노래를 2곡 듣기로 했는데 한 곡을 듣고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SES의 I'm Your Girl이랑 그리고 SES의 사랑이란 이름의 용기 이렇게 2곡 했는데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일단 역시 그래도 데뷔곡을 듣는 게 좋겠죠. 아주 충격적인 등장이었던 I'm Your Girl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SES의 I'm Your Girl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What's up, son? We open up the new chapter. Funky music sweet. Here we come. Come on. I like that, yo. Yes, we like that, yo. Yes, you never gonna stop. You never gonna quit. Kick up some sound, so the keep up. Now clap your hands, everybody. Now move your feet, everybody. To the right, to the left, to the right. Now bring it back, rhythm of the freestyle.
네, SES의 I'm Your Girl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바다의 시원한 고음이 아주 그냥 좋은 노래죠.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 예정입니다. 혹시 그 누리 씨께서는 아까 우리가 신화 얘기를 못했었잖아요. 네. 신화는 좀 어떤 그룹이었고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화는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짧게 설명하자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떻게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면 성공한 1세대 아이돌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H.O.T나 G.O.D에 비해서 아주 국민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아이돌 역사에서 K-팝 역사에서 나름 유의미한 존재였다고 생각해요. 일단 맞아요. 기본적으로 무대 퍼포먼스가 진짜 대단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노래 그 수록곡들을 이렇게 보면 되게 특이한 노래들도 되게 많거든요. 뭔가 나름의 신선한 시도들을 했던 노래들이 있기도 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영역이 그 H.O.T나 G.O.D와는 또 다른 영역을 좀 개척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의 캐릭터 같은 것들이 되게 엄청 재미있는 맞아요. 당시에 1세대 아이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신비주의 컨셉인데 신화 같은 경우는 신비주의랑은 약간 멀고 약간 털털한 느낌이 저한테는 강했어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뭔가 사고뭉치의 느낌들이 맞아요.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화랑 SES를 좋아하면서 누리 씨는 어떤 팬 활동을 했나요? 저는 SES 좋아할 때는 제가 학생이었어가지고 중고등학생 때였어서 네. 그냥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SES가 뭐 사인회로 온다거나 하면 거길 찾아가는 정도? 그리고 우와. 음반을 사서 듣고 친구들한테 영업하고 네. 학교 점심 방송 때 이제 SES 노래 신청하고 약간 이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넷이라는 사이트 기반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신화를 좋아했던 건 제가 신화를 본격적으로 좋아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들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신화 덕질을 시작하게 되어서 그때가 또 이제 SES가 해체를 한 이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화로 이제 갈아타게 된 거죠. 되게 자연스럽게 네. 신화를 좋아하게 되면서 어쨌든 고3 때부터 팬지를 좀 새로운 팬지를 시작했는데 이제 20살이 되면 이제 나름 성인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뭐 학교 수업 재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되죠, 수업 되죠. 재고 공방 가고 뭐 오. 사인회 가고 네. 막 그러면서 놀기도 했었고 뭐 또 당시에 팬지를 하면서 같이 만났던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홈페이지 같은 것도 열어서 운영도 해보고 네. 뭐 콘서트도 자주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었는데 우선은 그때 앨범은 어디 가서 샀었어요? 당시에는 SES 시절에는 실제로 동네 음반점에 가서 지금은 동네 음반점 진짜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당시에는 동네에 그래도 한 군데씩은 있었어요. 시내에 이렇게 나가면 뭐 두세 곳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앨범을 직접 보고 사와요. 근데 또 앨범도 테이프랑 CD를 같이 사요. 다. 그래서 CD는 약간 보관용처럼 두고 네. 테이프 이제 열심히 돌려 듣고 네.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신화 같은 경우는 활동 기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 덕질의 형태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팬들이 누리는 그런 하고 있는 그런 그 형태들을 거의 다 이제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신화 팬들은. 그래서 신화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활동 초반에는 이제 음반점에 가서 직접 CD를 보고 사고 했다면 이후에는 사실은 계속 인터넷으로 네, 뭐 이제 구입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콘서트도 가고 공방도 갔다 했는데 그러면은 공방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다니셨어요? 공방은 저도 사실 좀 까마득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공방에 들어가는 우선순위는 공식 팬클럽 회원이어야 일단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네, 그래서 그 공식 팬클럽 회원 중에서도 선착순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착순이라는 게 달려서? 네, 달려서 가는 그 인기가요가 그 무슨 나무 찍어야 되는 약간 그게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 옛날에 좀 웃긴 게 류준열이 네. NCT 그 공방
그 선착순 하는 게 그 뭐지? 갑자기 카페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우르르 뛰어가더래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류준열이 그거 따라가서 네. 공방 선착 들었다. 그게 뭐 이제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안에 뭐 몇 명까지 딱 찍어야 이제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었고 아니면 팬클럽 따로 팬클럽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통해서 별도로 공방에 참여할 사람들 신청 받아가지고 선착순으로 끊어서 간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안에 들면 이제 공방을 보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팬클럽에서 했으면은 약간 지인을 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대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난리 나니까. 그래서 아마도 뭐 찾아보면은 그렇게 뭔가 한 게 없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댓글로 이렇게 막 단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 팬클럽에서 뭔가 다른 방법을 인증해가지고 들어간다거나 어쨌든 공식적인 방법은 좀 그런 식으로 나름 공정한 방법으로 했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팬들이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뭐 1세대 아이들 좋아하면 필통에다 스티커 붙인다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좋아해서 막 붙이고 그러셨나요? 시간표 같은 것도?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하진 않았었고 대신 이제 다이어리에 60 다이어리 아세요? 네네네. 네. 지금도 네네. 거기에 펀치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 이렇게 그 구멍 뚫어서 그게 그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아이돌들 앨범이 항상 나오면 혹은 이제 새로운 활동곡을 발표하면 그 사진들 컨셉 사진들을 문구점에 가면 다 팔았거든요. 인화된 사진으로. 근데 그 사진이 뭐 장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사진을 사가지고 이렇게 다이어리에 꽂아놓고 아니면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고 뭐 저는 약간 그 정도를 했었고 진짜 열혈 팬들 중에는 진짜 필통 아예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직접 하드보드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띠지도 만들고 네 맞아요. 그 펜에 이렇게 넣는 띠지 만들어서 맞아요. 뭐 H.O.T 강타 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가방 같은데 막 관련 굿즈 있죠. 뭐 인형이라던가 뭐 아니면 상징물 같은 거 그런 거 뭐 매달아 놓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지금도 되게 비슷하게 하지만 되게 다른 형태였다는 걸 많이 네, 느껴요. 네. 저도 노트북에다 스티커는 좀 덕지덕지 붙여 다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또 아까 홈페이지 운영 같은 걸 했다 하셨잖아요. 네. 그 홈페이지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그 홈페이지는 이제 그 신화 팬클럽 활동하면서 만났던 친구들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나이대는 다 다르거든요. 저보다 2살 더 많은 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보다 4살 어린 이제 친구들까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6명인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원래는 각자가 팬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진짜요? 근데 이제 공방 같은 데 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팬페이지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좀 당연히 인터넷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주 만나게 되고 마음이 맞아서 우리 그냥 연합 홈이나 하나 열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 팬페이지를 열었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다 서울에 살았고 저만 여기 지역에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당시에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쵸. 지금은 트위터를 기반으로 많이 팬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 140자 짧은 글을 써야 되니 좀 다르긴 할 텐데 당시에는 팬페이지라는 게 되게 장문의 글을 쓸 수 있는 어쨌든 환경이 됐었어서 뭐 앨범이 나오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고 왔거나 하면은 그 리뷰 글 같은 걸 진짜 엄청나게 길게 썼었어요. 엄청나게 길게 쓰고 막 곡 하나하나 분석도 하고 막 공연 하나하나 분석도 하고 방송 막 이런 거 앓는 글 쓰고 막 그리고 막 그렇게 놀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울에 살아서 이제 공연을 자주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찍어서 그걸 또 이제 편집해서 같이 올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또 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막 팬픽 쓰는 친구도 있었고. 네, 팬픽 쓴 친구가 있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자기가 쓴 거 보여주고 그리고 당시에는 MSN 메신저를 쓸 때였거든요. MSN 메신저로 맨날 서로 얘기하고 막 새벽 늦게까지 같이 앓으면서 이 공연 봤어? 이러면서 막 대박. 네, 그리고 막 그 가수 무대나 이런 거 예능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캡처해가지고 알죠? 한 장면 다 캡처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앓는 거예요. 뭐 이 장면 이래서 좋고 이러면서 약간 나노 단위로. 네, 맞아요. 그래
약간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초점이 아니어도 약간 그 뒤에 맞아요. 그럼 뒤에 걸렸는데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맞아. 진짜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다 좋아하는 마음은 맞아요. 똑같은 네,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또 흥미롭게 느꼈던 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서 연하폼을 만든다는 게 네. 이거는 웬만한 친화력이 아니고 만날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당시에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연합폼들도 좀 있었고 꼭 이렇게 하나를 같이 만들지 않더라도 네. 뭐 그때는 막 팬페이지 기반으로 활동할 때니까 뭐 어디 팬페이지 뭐 마스터랑 저기 팬페이지 마스터랑 되게 친하대 이러고 약간 그런 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약간 네. 그때는 입소문으로 나는 거예요? 그때 네, 트위터가 뭐 그때는 아니고? 아무래도 일단 그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되면 좀 알기가 힘든데 그런 걸 기반으로 활동하다가 공연이 있거나 하면 또 만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네. 그럼 만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막 누구랑 이렇게 뭐 친분이 있고 반면에 이 팬페이지 마스터랑 여기랑은 되게 사이가 안 좋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그렇겠죠. 약간 팬페이지에 팬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좀 계셨어요. 뭐 이게 특별히 막 어느 누가 찍는 영상을 더 좋아하는 또 다른 팬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누가 쓰는 리뷰글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럼 네. 누리 씨도 팬이 계셨나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네. 좋아하는 또 다른 팬 언니도 계셨고 또 저를 부끄럽지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앓는 글 쓰고 저 되게 엄청 장문으로 글 쓰고 이랬거든요. 네. 막 앨범 막 어느 노래 뭐가 어떻고 막 숨소리가 어떻고 막 뭐 이 끝에 뭐 어미처리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막 공연에서 뭐 네. 어떤 제스처가 좋았고 막 이렇게 막 앓는 글 쓰면 이제 댓글 같은 걸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죠. 우와. 뭐 땡땡님 뭐 이렇게 너무 리뷰글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와 대박이다. 저는 약간 누군가를 또 좋아하는 또 덕질하는 편인데 전 생산 같은 걸 잘 못하겠어요. 연예인 좋아하는 거. 근데 뭐 꼭 생산할 필요 있나요? 맞아요. 네, 즐기기만 해도 네. 지금 워낙 즐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코너를 마치고 세 번째 코너로 가야 되는데 또 노래를 한 곡밖에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신화의 T.O.P랑 이제 신화의 Missing You 두 개 준비해봤는데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그럼 이번에는 미싱 유를 듣고 싶은데요. 이 곡을 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게 신화 5집에 수록된 곡인데 가사 중에 보면 내가 만든 굴레 속에 내가 만든 아픔이여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신화 팬들이 그 신화 멤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이 노래 가사를 떠올리면서 그래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굴레 속에 내가 만든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 집중하면서 신화의 Missing You 노래 듣겠습니다. It's been a one day 내 맑은 두 눈에 눈물이 고일 때 I'ma find you next day 꿈에서게 너를 찾아봐도 넌 어디선가 날 보고 있을 것만 같아 너의 jasmine 향기 너의 눈부신 미소 너의 수줍은 눈맞춤 너의 따스한 온기 너의 투명한 눈빛 내 귀에 흐르던 목소리 매일 밤 또다시 행복한 상상 속에 널 찾아 헤매지만 이미 너는 현실 속에 찾을 수도 없는 존재 수도 없이 머릿속에 수천 번 수만 번 외쳐보아도 내 마음은 너를 찾아 너를 기억하고 있어 You know I remember you Baby I'm missing 매일 you 밤 또다시 너를 찾아 헤매도 언젠가부턴가 내 곁에 멀리 갔던 너 내게 너밖에 없어 Can you see it 아직까지 나 기다리잖아 When I'm feeling 이젠 희미한 모습 이젠 아련한 미소 너무 간절한 그리움 다시 돌아온 계절 이젠 스산한 바람 쓸쓸히 늘어진 그림자 나에게 사랑
상상 속에 널 찾아 헤매지만 이미 너는 현실 속에 찾을 수도 없는 존재 수도 없이 머릿속에 수천 번 수만 번 외쳐보아도 내 마음은 너를 찾아 너를 기억하고 있어 You know I remember you Baby I missing you 내가 받는 놀랄 속에 내가 만든 아픔이여 추억이란 과거 속에 영원히 미로에 갇혀버린 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너의 늪에 빠진데도 너와 함께 한다면 Baby I missing you 이미 너는 현실 속에 찾을 수도 없는 존재 수도 없이 머릿속에 수천 번 수만 번 외쳐보아도 내 마음은 너를 찾아 너를 기억하고 있어 You know I remember you Baby I missing you 네, 신화의 Missing You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K-pop 오타쿠 학과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응답하라 1세대 아이돌 팬을 주제로 박누리 씨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너는 코너 속의 코너 물음마 아닌데 물음표 살인마라는 코너입니다. 제가 이제 누리 씨한테 1세대 아이돌 팬들은 어떻게 활동을 했나를 좀 주로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그 아까 공식 팬클럽이라고 하셨는데 네. 몇 기였는지 좀 기억하시나요? 전 지금 숫자 좀 아리까리한데 SES는 그 친구 4기, 5기 이렇게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요. 네. 신화는 아마 5기, 6기, 7기 이쯤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보통 1년마다 주기를 다시 생성하는 거. 보통은 1년마다 이제 기수를 새로 모집하긴 하는데 활동이 없을 때는 기수 모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올해 뭐 3기로 가입을 했는데 올해 그 해당 가수가 활동을 안 한다. 그럼 내년까지 3기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공식 팬클럽 가입을 딱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막 그 키트를 주거든요. 네네네. 선물 같은 거 거기에 막 파우치나 이런 거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어떤 거 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우비, 비옷, 그 팬클럽의 상징색으로 만든 우비와 네. 그리고 뭐 풍선, 응원봉, 그리고 SES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앨범 나왔을 때 그 앨범 표지 이미지, 우와. 그러니까 자켓 이미지를 그 프린트한 우와. 담요 우와. 그런 대박. 그런 것들을 굿즈로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팬클럽 카드. 우와. 네. 완전 가성비 너무 좋은데요? 지금 그쵸, 그때 한 팬클럽 가입비가 한 15,000원 정도 됐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정도 15,000원의 단가로 했던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차원이기도 하지만 뭐 손해 보고 했겠나 싶긴 하고. 그것도 맞긴 하지. 네, 어쨌든 그렇게 뭔가 좀 팬클럽 굿즈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네. 나왔었어요. 우와. 뭐 수첩 이런 게 나올 때도 있었고. 괜찮은데? 저희는 지금 쓰지도 못하는 사진들. 네. 사실 사진 받는 거 좋긴 한데 해독하고 보니까 그게 아, 아무 소용이 없는 맞아요. 거예요. 실용적이지 않은 그렇긴 하죠. 네. 버리기도 애매하고. 근데 아까 풍선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어제 친구들이랑 그 얘기했거든요. 풍선으로 그 응원을 하면은 풍선 터지면 어떡하지? 약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맞아요. 터지기도 하나요? 그러면 터지기도 잘 안 터지긴 하는데 뭐 터지거나 하는 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팬클럽 공식 굿즈로 나오는 그러니까 네. 풍선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보관용으로 두고 공방을 간다거나 하면 거기 현장에서 팬클럽에서 이제 따로 나눠주는 풍선들이 있었거든요. 같은 풍선을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뭐 신화 같은 경우는 응원봉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건 뭐 터지거나 할 염려는 없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했었죠. 네. 대박이다. 저는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네, 터질 때도 있긴 합니다. 네, 진짜요? 터질 때도 있지만 네.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이거
그 풍선 흔들 때 나중에 응원 다 끝나고 나오면은 네. 터트려서 버리나요? 아니면은 뭐 터트려서 버리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제 터트려서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다 고이 집에 이제 잘 가지고 가서 터질 때까지 바람이 다 빠질 때까지 이제 보관하는 경우도 네. 있고 보통은 이제 보관하죠. 그쵸. 팬의 마음으로 버릴 수 없어서 맞아 참아. 맞아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산업 같은 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밤샘을 하셨나요, 누리 씨는? 저 때는 밤샘을 해본 적은 없긴 한데 당시만 해도 밤샘 하는 경우가 없진 않았었고 왜냐면 산옥 들어가려고 기다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약간 이런 편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이런 것도 사실 여러 번 해보진 않았거든요. 기다리는 게 너무 짜증나서 컴백 방송 때 이럴 때 맞아. 아니면 웬만하면 뭐 기다리냐 나중에 콘서트 하면 콘서트 가지 뭐 이러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오래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콘서트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 지금은 티켓팅을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네네. 막 예스 어쩌고 해서도 하고 이렇게 티켓팅을 해서 자기 자리를 선점하는 형식이었는데 누리 씨가 좋아했을 시기에는 어떻게 티켓팅을 했나요? 제가 이제 SES 좋아했던 때는 이제 중고등학생 때라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콘서트를 가고 이럴 형편은 못 됐어서 못 가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진짜 은행에 줄 서서 이제 입금해서 입금순으로 네. 자리가 배정이 되고 뭐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후에 제가 이제 신화 좋아하게 되면서는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신화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 온라인으로 티켓팅하는 게 그냥 다 보편화되어 있던 때라 저도 그때는 온라인으로 티켓팅을 계속 했었고 근데 저 진짜 티켓팅을 너무 못해가지고 항상 같이 이제 덕질하는 친구들이 표를 잡아주면 그걸로 나는 막 네 이제 같이 가고 그랬었습니다. 네. 맞아요. 막 용병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같이 그때 당시에 신화창조였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다른 가수들을 좋아하거든요. 뭐 양요섭 좋아하는 친구 있고 뭐 BTS랑 샤이니 좋아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들 지금도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카톡이 와요. 그래서 오늘 몇 시에 시간 되냐.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면 이제 티켓팅이 있는데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네. 같이 해주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진짜 아니 그 부탁하는 이렇게 사람이 못해도 괜찮은데 맞아요. 일단 한번 도전을 하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시간 맞을 때는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티켓팅 시간이 그 다른 공연이 아니라서 그런가? 제 때만 해도 공연 티켓팅이 보통 저녁 8시 이럴 때 티켓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친구들이 보내주는 2시, 3시? 2시 3시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2시 3시 어떻게 티켓팅을 하냐. 맞아. 그래서 저는 항상 보내주면 미안한데 나 이때 일하고 있을 시간이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2시 3시 누가 티켓팅이 가능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지? 약간 자기네들도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네, 그런가? 그런가요? 그거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요새는 막 그런 컴백 컴백 라이브도 막 5시, 4시에 해요. 다들 그럼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하던 일 약간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절레절레 안 돼요. 네. 맞아. 학생과 직장인들은 네, 생각해주지 맞아요. 않는. 네. 네. 저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팬활동하면서 좀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기억나는 에피소드요? 그땐 그랬지 이런 거 있으신가요? 에피소드는 사실 되게 많아서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신화의 김동완 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김동완 님이 네. 그 솔로 앨범을 발표해서 팬사인회 갔었는데 그때 제가 중간고사 기간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 시험 기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내일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김동완 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정신 차려 누리야라고 써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그쵸. 네. 네, 정신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요. 네. 와, 약간 김동완 씨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팩폭하는 걸로. 네,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뭐 신화 멤버들도 되게 막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신화를 좋아하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과거에 근데 뭔가 그들이 무대에서 보여줬던 어떤 열정이나 되게 좋은 노래들 그리고 멋진 무대 그리고 그걸 좋아하면서 되게 열정
열정을 태웠던 과거의 모습이 되게 그래도 나름 반짝반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저도 아직 아이돌을 좋아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 시간이 절대 부끄럽진 않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할 수 있고 거기에 뭔가 나름의 열의를 쓰고 열정을 쏟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저도 정말 공감을 하면서 이제 누리 씨를 보내줄 시간이 왔는데 오늘 라디오 나와주신 거 소감 어떠신가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한 30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젠가 또 한 번 또 초대를 해주신다면 또 재밌는 팬덤 얘기나 이런 걸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번엔 이제 다른 걸 또 덕질하는 게 많다고 하니까 다른 걸로 한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카페 토당님께서 추천해주신 응답하라 1세대 아이돌 팬 특집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반영하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세요. 유튜브도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제가 알지 못하는 1세대 아이돌 팬 활동을 알게 되어서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향수에 젖어 내가 그때는 이 아이돌을 좋아했지 이러면서 노래를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곡은 NCT 드림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노래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클로징 곡 들으면서 다음 주 수요일 5시에도 104.9MHz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일단 널 불러서 세운 채 더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wait 내일 다시 우리 만날 때까지 널 따뜻하게 해줄 엉마저 할래 babe 하늘거리던 두개 그림자 어색해진 분위기 Come on 그거는 무거워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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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자국 walk it home 그거는 아까워 It's so you baby 세 발자국 walk it home 그거는 힘겨워 Come on come on 네 발자국 walk it home 그거는 아쉬워 왔다 한 명 잘 들어가 잘 들어가 너 마주보고 갈 테니까 어서 들어가 예쁜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 돌아서는 그 순간 벌써 네가 그리워 자고 안녕 내일 만나 Oh yeah yeah 몇 시간 뒤면 기다렸던 주니까 데리러 올 테니 늦잠 자고 나서 이따 2시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